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네. 우리 시장도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천선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코스피도 그렇죠.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할 네.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네. 계속 고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리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 시장 보시면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11월부터 좀 연말까지 급등 나온 게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급등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크게 무리함이 없이 아주 느리게 어떻게 보면 장중에 보면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거의 소그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차근차근 가는 모습이 충분히 박스권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금융주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우리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또 포스코 실적을 보더라도 서프라이즈에 가깝거든요.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에다가 실적까지 잘 나오니까 이런 힘이면 충분히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그 증시의 흐름을 그림 하나만 딱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게 이제 금리 관련된 걱정을 많이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또 서프라이즈로 나왔어요. 굉장히 지난밤에 세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인플레 우려 때문에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움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는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간밤에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또 시장을 이끈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된다는 거예요. 악재보다는 호재를 보고 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그 지표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급 부분인데 그 개인 투자자들 최근 시장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조금 썰렁해요. 다들 뭐 어디 가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네. 다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활기는 그쪽에서 뛰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 수급 자체가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한산해졌기 때문에 공백 구간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행히도 외국인이 지금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 쪽에 어떤 움직임이 세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코스피의 시장을 어떤 이끄는 힘이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 또 움직여 돌아가는데 다음 달 5월 3일이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서 대형주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쯤을 향해서 가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우려 때문에 조금 속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한 4월 말이든 아니면 지금부터든 4월 말이든 5월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형주가 화려한 랠리를 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네. 그 대형주들은 그 기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차해 줄 거리가 있다는 거죠. 주식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타겟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물량이 없는 그런 전혀 관심이 없던 중소형주가 아마 향후에 화려한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오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차트 하나 보시면 테슬라 일봉이 되겠는데 간밤에는 매물을 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재료도 노출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그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또 나스닥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총이 뭐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까지 올라오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우리 지금 가상거래 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가 얼마나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게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투기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또 찬물을 끼얹었지만은 그렇죠. 지금의 이런 그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어떤 지금 세력을 당장 꺾을 수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걸 등에 업은 또 테슬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목표가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주를 이끈 게 테슬라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국내도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을 덕분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주 외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동국장 보시면은 이게 뭔 차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지금 더블 이상이 나오겠어요. 네. 증권사 목표가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까지 보면은 목표가가 2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다 2만 원 아래였거든요. 목표가를 상향 돌파를 했네요. 그렇죠. 너무 세서. 증권사의 목표가를 다 돌파해서 가버렸어요. 어제 장중에 2만 원 돌파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소재주라든지 가치주들 같은 경우도 성장주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KB금융도 지금 강한 흐름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동국증에서 보다시피 이런 소재주 같은 경우도 강세가 보이고 있다. 성장주나 가치주 뭐 구분할 게 아니라 모두 다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그 철강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반영도 되고 있지만은 트렌드 자체가 우리 그 중국 신핑 주석 같은 경우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임기가 공식적으로 내년 10월인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모멘텀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요것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침 뭐 바이든 정부도 친환경 쪽을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기후협약 특사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이 계속 불어오면서 중국 쪽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을 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쪽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동국장학이 아까 일봉 차트를 보셨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실업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에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건 목표가가 딱히 없다고 봐야 되죠. 정부상 목표가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해서 2만 원 갔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에서 고점에서 얼마 밀렸을 때 내가 익절할 것인가 그것만 계산하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꼭지를 볼 게 아니라 꼭지 이후에 얼마 밀렸을 때 5%든 10%든 밀릴 때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 시장 움직인 것 중에서 이제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이슈가 좀 있죠. 글로벌 확진자 수를 보면 주간 단위로 보고 계시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얀센의 부작용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우려가 깊어집니다. 다만 위쪽 호재를 보시면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가 그 2차 접종을 맞고 나면 6개월까지도 백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네. 90% 이상의 백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큰 어떤 호재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접종 맞으신 분들이 뭐 한 50% 넘습니다. 빨라요. 네. 뭐 인구가 많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넘어가서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죠. 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은 요건 단기적인 어떤 반등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혹시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은 좀 탈출하는 기회를 삼는 게 좋겠고 방향성은 역시 백신이 공급이 돼서 코로나가 더 사그라들면 뭐가 좋아지겠는가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계속 맞춰가는 게 뭐 주가에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코로나 세상이 되면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사업 구조를 바꾸는 회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사명을 바꾸는 회사들이 특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뭐 기아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사업 분할을 하는 기업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나왔죠. SK텔레콤 얘기 있고 LG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그룹도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SK텔레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중간 지주회사하고 SK하고 합병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악재는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SK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바로 직할로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한다니까 조금 다행이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18년인가에 그때 다시 한번 재편을 하려다가 지금 다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대주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이게 어떤 구도로 돌아갈지 아직 그림이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이 두 개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늘 카카오도 또 재상장이 됐네요.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이슈나 이벤트 쪽에
관련된 회사 쪽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뭐 주가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수는 우리 증시 뭐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자면은 앞서서 뭐 동국제강 말씀을 해주셨듯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하게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 또 급하게 올라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각각의 종목군들 비교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그렇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네. 있는 종목들이 뭐 전기전자도 있고 콘텐츠, 경기민감, 그다음에 2차 전지, 친환경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경쟁이 있는 곳, 그다음에 치열한 분쟁이 있는 곳,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해서 뭐 원익 IPS라든지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콘텐츠 쪽,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콘텐츠 쪽은 조금 고생하고 있지만은 네. 나머지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쪽에 많이 역시 그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깊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한 게 현대건설을 추가했는데, 앞서 이제 현대의 어떤 그 그룹에 또 약간 어떤 변화 모습이 보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곧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하반기에. 예. 이게 한 10조짜리입니다. 근데 한 10조 정도 그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그중에 지분을 38%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 지분 가치만 해도 4조입니다. 네. 요즘 건설주 좋잖아요. 건설주 분위기도 좋고, 거기다가 이런 상장 모멘텀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현대건설 쪽에 한번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진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일단 추가를 좀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또 기후 협약 관련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 측면인데, 네. 거기다가 또 태양광이 그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신장 지구에서 나오는 물건을 안 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반사 이익도 약간 있겠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청정 에너지, 뭐 수소 에너지라는 그런 쪽에 많이 또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 어제 하나솔루션의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딱 양봉이 터지는 모습인데, 역시 계속 좀 친환경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또 마침 어제 또 애플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애플 얘기만 나오면 들썩들썩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쉬다가 약간 그 모양 자체가 일어서는 모양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실적도 좋고 애플 모멘텀도 있고, 이걸 감안하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 좋겠다.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조금 이제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콘텐츠 중에서 하이브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빅히트. 예, 주가 뭐 좋은 종목이야 제가 설명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놔두면 잘 가는데 필요 없죠. 안 가는 종목을 설명을 좀 예.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빅히트입니다. 빅히트인데 하이브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오늘 마침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늘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오늘까지 주식을 들고 매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또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는 날이에요. 맞아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충돌을 하거든요. 왜 충돌을 하느냐?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맞췄어요. 유상증자 받아가라. 뭘 팔려고 하냐. 이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춘 측면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 보면 지금 이번 주는 제가 그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런 수급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급 악재 때문에 굉장히 좀 단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사를 우리가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시세보다는 저는 사세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사세? 않습니까? 네. 그렇죠. 회사의 기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아니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방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거 상장 첫날 다 매도란 말씀, 그리고 최근 한 16만 정도부터 우리는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조정도 좀 나온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수급 악재 이후에 벌어질 일을 감안하면은 펀드멘탈 사세를 본다 그러면은 중장기로 아마 이번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지금 BTS가 지금 컴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멘텀을 대기시켜 놓고 네.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 5월 12일 날 보면은 그날 MSCI 지수 편입 변동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유력하게 하이브가 편입이 될 겁니다. 그게 예.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면 5월 27일 날 인덱스 펀드들이 일제히 다 들어갈 겁니다. 그쪽에 한 2, 3천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보시면 액티브 펀드들은 알박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5월 정도 접어들면 4월 말부터 5월 접어들면 수급 구조가 또 세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소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은 향후에 어떤 하이브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좀 사족을 달자 그러면은 네. 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떤 리포트요?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 네. 매수 리포트에서 중립으로 내리는 리포트가 네, 나왔거든요. 하이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초보분들 깜짝 놀라셨을 네. 겁니다. 근데 리포트를 보는 방법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예. 어제 나온 리포트가 뭐냐면 재밌는 게 딱 리포트를 이 애널리스트가 2번 썼거든요. 예. 상장 전에 16만 원짜리 리포트를 썼어요. 그리고 어제 리포트를 쓴 게 뭐냐면 26만 원 목표가 상향입니다. 네, 목표 주가는 정말 상향을 네, 했네요. 목표 주가는 상향인데 올리고 보니까 주가가 이미 27만 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의견은 홀드로 예. 내렸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분이 지난번에도 그런 리포트를 썼어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리포트를 목표가 8만 7천 원이었는데 1월 21일 날 보면 11만 원까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1월 22일 날 리포트를 딱 쓰신 게 뭐냐면 네. 12만 원 썼더라고. 근데 아. 목표가는 12만 원 높이면서 또 투자 의견은 다 왔지 않습니까? 홀드로 썼더라고요. 그 시점마다 리포트를 쓰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요런 그 안에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리포트의 타이틀만 보시면 안 되고 왜 이런 리포트를 쓰는지를 보면 좀 어이가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은 리포트를 보는 것도 좀 공부하시는 것도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네. 코스닥이 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저는 역사적 신고가를 곧 쓰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주식이 수익이 안 나는가 못 먹는가 하면 우리가 못 기다려서 못 먹는다. 아, 그 그건 말씀 그래요? 여전히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군들에게 매수를 하고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신고가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